네, 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2교시 들어왔습니다. 2교시에는 노년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원봉사 많이 해보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아니면 노인봉사단하고 봉사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네, 여러분들 개인 또는 동아리가, 여러분들 봉사동아리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과에서도 2명의 여학생이 평창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국가까지도 우리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 노년기에도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노년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가 있고 재능기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하는 자원봉사는 여러분하고 차이점은 신체를 이용한, 신체적으로 노력봉사는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봉사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적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살짝 좀 다르죠? 음식 만들기와 나누기. 예, 음식 만들어서 나눕니다. 사실은 11월 달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김장봉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도 음식이기 때문에 김장 담가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음식 만들기와 나눔에서 김장봉사에서 사실은 노인 자원봉사자가 필수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임 배추 물론 갖다가 김장을 하고 김치를 만들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김치에 대해서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을 몇 명 모시고 와서 김장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김장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마련을 위한 물건 판매, 이건 뭘까요?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러분들 입학하시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장 나가기 전에 동구 자활, 동구 지역자활하고 함께 8동 1층에서 바자회를 해마다 했었습니다. 바자회를 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 이런 것들을 8동 1층 앞에다가 다 진열해 놓고 동구 지역자활에서는 와가지고 떡볶이하고 오뎅을 팔았어요. 그때 떡볶이, 오뎅, 그 다음에 컵밥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떡볶이 1,000원, 오뎅 1,000원, 컵밥 1,000원 해가지고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낸 그 안 쓰고 안 입는 이런 물건들을 판매를 해가지고요. 아침에 11시서부터 2시까지 3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모았죠. 그래서 200만 원 모아가지고 동구 지역에 있는 그 불우 청소년들 자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200만 원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죠. 그 다음에 노력봉사를 통한 집수리 환경정화, 예, 노력봉사. 우리 집수리 봉사단도 대전에 몇 개가 있는데요. 보면은 전부 다 연령대가 60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집수리를 봉사활동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예전부터 많이 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도배장판을 직업으로 삼았던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집수리니 내가 봉사단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집수리 봉사단이 가장 빛날 때는 언제냐? 우리 지난 여름 홍수, 장마 그때 이제 침수 지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마 피해를 본 가정들이 이제 거의 집이 이제 정말 거의 집이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의 구조는 있지만 도배장판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집 안까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집수리 봉사단이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 빛나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제 집수리 봉사단입니다. 그리고 옷 수선 및 제작을 통한 나눔 이것도 이제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마스크를 헝겊으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막 몇천 장씩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아니면은 노숙인 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노숙인들 그리고 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능 기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 분야에서의 재능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경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은퇴하기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있을 때 했던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으로 그 평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봉사단으로 만들어서 다문화 가정에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아이가 받아온 알림장을 엄마에게 읽어주고 그 아이 엄마의 한글 교육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이 재능 기부의 대표적인 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좋고 초등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차가 다 있어요. 자가 운전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다문화 가정에 살고 있는 이제 외곽지대까지 운전하고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활동조를 나누고 활동표를 짜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연계를 해주는데 다문화 가정이 어디에 살고 있고 그 다문화 가정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떤 집이 있는지 그거 알아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면 명단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봉사자는 서구에 있는 다문화 가정, 어떤 봉사자는 동구에 있는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드리면 이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재능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의 그 보람도 매우 크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과연 몇 %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봤더니 우리나라 60세 이상 사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복지관의 이용 어르신이 60세부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60세를 지금도 노인에 간주를 하는가예요? 왜냐? 가장 큰 이유는 환갑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갑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문화인데요. 우리나라는 60세에 예전에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는 60까지 사는 노인이 많지 않아서 60세를 환갑이라고 하고 동네 잔치로 환갑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다. 어르신이라고 하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드린 게 환갑잔치인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환갑잔치 하는 집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환갑이라는 나이가 60이기 때문에 60이 되면 이제 노인으로 봐도 이상한 나이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노인봉사단도 60세부터 조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참여율은 7.8%밖에 되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통계를 낸 거죠. 24%나 됩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도 60세부터 하면은 3배가 뭐겠어요? 더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원봉사 참여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우선 그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한 노인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검증을 해봤더니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은 복지 수준이 더 높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신체적 건강 문제를 없애주거나 줄여줬습니다. 사망률이 낮아진 거죠. 심리적 만족감이 높아 정신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노인들 중에 우울증 약 먹는다는 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뇌를 자극하게 되어 인지기능이 향상됩니다.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려면 적어도 저 사람의 이름은 외워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또 대화하려면 뇌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서 인지기능이 향상됐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어 인지적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 구연을 하는 노인 봉사단이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동화 구연하고 우리나라 판소리나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거 읽어주러 다니는 노인 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뭐예요? 동화 구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리얼하게, 그럴듯하게 동화를 읽어주는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새로운 기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인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입니다. 내가 노인인데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왜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나? 이런 노인들의 권위주의적인 성격, 이제 유교 사상이죠.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나이를 보면 유교 사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이고, 그 다음은 가족주의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의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강한 가족주의는 추석 설날 때 그 운전을 하고 막 7, 8시간까지 운전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거, 이게 이제 강한 가족주의 의식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다라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외국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에서 강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 챙기기도 바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손주 돌보기도 바쁜데 내가 남의 집 이웃 장애인 가서 내가 목욕시키고 밥 먹이는 봉사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 가족부터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까지 내가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적 성향입니다. 자원봉사는 하고는 싶은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노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성격적으로 수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강의 초반부에 심리적 변화에서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노년기 때 수동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을 돕는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심각한 문제죠. 열악한 건강 수준과 경제 수준입니다. 지금 내 몸이 아파서 지금 내 몸 추스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려면 버스비도 있어야 되고 점심값도 있어야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가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 동기 조성과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첫 번째, 노인들을 이제 자원봉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거죠. 제가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을 할 때 노인 자원봉사단하고 했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뭐냐면 강원도 고성 산불이 났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고성에 가서 불을 끄고 왔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소방관들도 당연히 갔다 왔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간식으로 샌드위치 만드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노인들이.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문을 냈더니 신청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샌드위치를 간식으로 다 나눠드렸는데 그때 한 1000개 정도는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노인 눈높이에, 노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게 활성화 방안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법적,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 노인들이 봉사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하고 노인이 넘어지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노인은 넘어졌을 때 골다공증이 있다면 다리 뼈가 완전히 부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하는데 그 뼈가 붙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활치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한번 넘어진 것이 여러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노인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법적, 사회적 지원 체계를 먼저 마련을 해놓고 노인들에게 봉사하라고 권유를 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노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해라 이겁니다. 노인하면은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음식 만들기, 김장 봉사, 샌드위치 만들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또 노인 자원봉사단하고 같이 한 게 뭐냐면 식목일,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 날 화분 만들기를 했습니다. 화분을 만들어서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 사는 장애아동 시설에 그 장애아동 침대 맡에다가 화분 하나씩 놓자. 그런데 화분만 만들지 말고 손편지를 써서 화분에 끼워서 같이 그 시설에 보내면 장애아동들이 그 화분을 보면서 화분이 무럭무럭 자라는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화분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초록의 색깔을 눈으로 즐길 수 있고 이파리를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겠다 했더니 이때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노년기와 노동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일이라도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돈 받지 않고 한다면 여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유급 일자리라고 했는데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는 민간이 하는 게 있고 공공기업이 있고 직접 고용. 직접 고용은 내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아니면 내가 직접 조그마한 분식집을 차려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차려서 직접 내가 고용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노인 일자리 보셨죠? 이 노인 일자리 정부에서 하는 거죠. 조끼 입고 집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27만 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급의 일자리 방식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노년기에 월급 받는 일자리가 왜 중요하냐입니다.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소득 확보입니다. 머니가 최고죠. 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노인 일자리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환경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 노인 일자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확보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향상되니 결국은 유급 일자리도 노년기에 노인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고용의 현황을 보도록 하죠. 노인 고용은 성별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인 고용이 국가에 따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낮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퇴직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은요,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은퇴 나이가 없어서 제가 책에서 봤는데 90세의 여성 노인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실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은퇴가 따로 나이가 없다라는 거죠. 능력 보고 계속 일을 시킬 것이냐, 그만두게 할 것이냐지 나이 때문에 능력이 좋은 사람을 자르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디가요? 미국이 그렇더라. 그래서 은퇴 나이가 따로 없더라. 그러니 노인 고용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고용의 비율은 낮으나 방법은 다양해졌고 대부분이 그런데 비정규직이더라. 네, 여러분들은 노인 고용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경비 할머니는 없는데 전부 경비 할아버지만 있죠? 왜 여성은 그 일을 못하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1년 단위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정규직의 어려움이죠.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내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대부분 노인 고용의 현황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더라. 맞습니다. 우리 라인에 경비 아저씨가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일을 할 때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었지만 이제 자기의 선생님으로서의 능력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보다 능력 훨씬 낮은 경비라는 일자리에서 그래도 그것도 이제 원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시행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때 누구를 그러면 가장 먼저 해고시켜야 되는가? 바로 1순위가 노인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둘이나 있고 혼자 돈을 버는 외벌이 아버지다. 젊은 30, 40대 외벌이 아버지다. 구조 대상에서 이제 좀 멀어지겠죠. 그러나 노인들이 해고에서 제일 먼저 1순위에 들어가 있더라. 그게 바로 구조조정 시행 대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또 해고가 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한번 잡은 자기의 비정규직이지만
그 자리에서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까요? 예, 노인이 일하려는 이유 간단하죠. 돈 때문 퇴직한 노인의 이제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데 우선 그거부터 보죠. 퇴직한 노인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가 외롭죠. 직장 동료들 다 내품을 떠났습니다. 퇴직했는데도 뭐 한두 번이야 만날 수 있겠지만 굳이 만나서 만나려면 또 돈이 드는데 돈도 아쉬운데 친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원하고요. 일하면서 정신적으로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자원이 노년기에는 더 필요합니다. 왜요? 의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노화와 함께 질병이라도 생기면 돈이 더 필요하죠. 의료비가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퇴직한 노인의 어려움인데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 주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이유 첫 번째가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경력을 일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저 은퇴하고 나면 분식집 차려보고 싶다고. 새로운 일이죠. 저는 태어나서 장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식집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은퇴 이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